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글로벌 EDC 김효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함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희 친정과 시댁은 그렇게 이제 형편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직을 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과 육아 생활을 함께 병행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큰애를 낳고 둘째, 셋째, 넷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나면서 더 이상 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한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가. 근데 저는 돈보다 아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형편이 넉넉진 않았지만 과감히 사표를 내놓고 이제 육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돈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달 남편 월급이 나오면 이렇게 꼭 나갈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잖아요. 꼭 낼 수밖에 없는 돈들 다 내고 나면 저에게 남는 거는 고작 정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정말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아메이를 10년 정도 하신 다이아몬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아메이 사업을 10년을 했는데 현재 다이아몬드고 연봉이 1억이시고 나는 은퇴를 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수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여행을 다니고 있고 내가 만약 하늘나라 갔을 때 나의 이 수입이 자식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믿겨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거짓말 아니야? 이런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한 예로 제가 둘째를 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출퇴근을 하다가 산통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충성심을 가지고 출근을 했고 진통을 하면서 가진통을 10시간 정도 하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렇게 정말 목숨처럼 충성하는 직장을 다녔지만 제가 10년을 하고 딱 그만뒀을 때 더 이상 제 통장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쉬우면서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서 같은 10년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그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나중에 자녀한테까지 상속이 된다는 말이 거짓말 같았지만 만약 그게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면 나중에 내가 10년이 흘렀을 때 삶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아메이 같은 거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파는 거 못해. 나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를 한다는 생각을 잠깐 했더라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자신 없는 아메이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약간의 일을 하면서 내가 10년이 흘렀을 때 과연 저분의 삶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제가 손을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아메이 할게요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임시소득과 인세소득의 차이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수입은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 임시소득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분이 하시는 아메이 사업은 처음엔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일한 시간만큼의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흘렀을 땐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죽을 때까지 지속적 수입이 나오는 연금 형태의 수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메이를 정말 자신이 없었지만 선택을 했었던 이제 기준과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 10년을 해봤기 때문에 10년은 해볼 수 있겠다. 10년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했었고요. 늘 김일두 스폰서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10년을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래 10년은 해봐야지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빨리 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빨리 될 자신이 없어서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그런 하나의
그냥 안심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정말 10년 안에 연봉 1억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연하게 10년 안에만이라도 다이아몬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메이 비즈니스 핸드북에 보면 아메이 사업은 2년에서 5년 플랜으로 나오죠. 그래서 2년에서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저한테 와닿지 않아서 직장 생활 10년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메이도 10년을 해서 정말 제가 운이 좋고 성실하게 한 그 결과로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딱 10년이 되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이 되고 났을 때 생각했던 말, 속으로 우스갯소리로 생각했던 말이 5년이라고 할 걸, 3년이라고 할 걸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신다면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제가 10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직장 생활 10년을 하고 퇴직을 했을 때쯤에 저희 연봉이 한 3, 4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 홀벌이를 하고 아이가 연년생 셋을 낳으면서 4명의 아이들, 6명의 아이들이 홀벌이하는 남편의 공무원 수입으로 살기에는 굉장히 벅찼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나오던 수입이 끊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수입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0년을 했는데 설사 다이아몬드가 안 됐더라도 내가 연봉이 3, 4천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정말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성 소득이라면 정말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연봉 1억이 된다면 남편을 퇴직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슬픈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24살, 우리 신랑 25에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둘 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빠른 나이죠. 근데 저희는 둘 다 가정 형편상 20살부터 이제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이제 같이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남편은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군인은 마음대로 퇴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의무봉고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 둘째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직업군인으로서 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퇴직을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남편을 말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아이가 그때 얼마 안 있으면 입학을 하는 시기였어요. 만약에 자기가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할 건데 그랬을 때 남편은 나는 막노동을 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제발 나에게 자유를 줘. 나는 일반인의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말렸던 말은 자기는 아빠잖아. 당신은 가장이잖아.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우리 아이 아빠 직업난에 막노동이 낫겠어? 공무원이 낫겠어?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말렸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그 반짝이던 눈빛에서 빛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이 막막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를 알게 되고 아메이의 수입의 속성을 알게 되면서 만약 어쩌면 정말 잘할 자신 없지만 성실히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정말 연봉 1억이 된다면 남편을 퇴직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우리 큰딸은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욕구가 많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뭔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던 그 딸이 어느 날 영재학원에서 테스트를 받으면서 이 아이를 영재로 키우겠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콜이 오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그 시절에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 돈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안 보내면서 아이한테는 너무 이른 나이에 학원 가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말리면서 보내지 않았었어요. 그 아이는 순수하게 엄마 말을 받아들였지만 저에게는 거짓말한 나쁜 엄마였어요.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으면서 어쩌면 내가 아메이를 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나온다면 우리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엄마가 되지 않을까? 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키우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잠깐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깊이 아는 과정은 없었고요. 아메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메에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정말 바르게 사시고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분처럼 정말 바른 삶을 사는,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또한 그냥 세상 속에서 경쟁하는 삶이 아닌,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고 공부를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인성이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수입을 늘려가면 원래 우리가 지금 초중고가 무료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립학교를 보내려면 들지 않아야 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과감히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요, 직장생활 10년을 하고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때 정말 안 쓰고 안 먹고 정말 아껴 쓰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과 또 10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던 그 대가로 받은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살던 고향인 충청도에서 분양권을 어떤 그런 거 알죠? 기업도시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에 피라는 게 있잖아요. 프리미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운으로 받는 그냥 나쁜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과 그런 걸로 좀 내가 육아를 하는 동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욕심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분양이 할 때쯤 됐을 때요, 부동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샀던 분양권이 휴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퇴직금과 이래저래 아껴서 모아놓았던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분양권을 샀는데요. 그게 한 2-3년 정도 흘렀을 때는 10억의 빚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땐 정말 한 번도 살아보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갖고 싶다는 꿈도 꾸지 못했던 10억이라는 돈을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삶을 다시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깊은 땅굴에 그냥 가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나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위장 이혼을 하고 감옥을 가야 되나? 또는 더 나쁜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삶이 왔을까요? 하면서 정말 기도도 잘하지 못하던 제가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10억의 빚이요 1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넘기면서 저는 그냥 투자했던 1억이 휴지가 되면서 없어진 상황이 되었거든요. 근데 없던 빚이 1억이 되었지만 10억의 빚이 1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절대 공짜는 없다. 정말 내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모아야지 어떤 횡재를 원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 아메이 사업이 정말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파운더스 PT를 성취를 했거든요. 근데 첫 파운더스 PT를 성취를 하면서 첫 리더십 여행을 성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시절에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 파운더스 PT 정도 되면 연말에 연말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낸 유학 자금으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엄마 저 유학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 너무 막막했거든요. 지금 빚도 있고 정말 집도 낡고 차도 낡고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가 그 돈을 자기에게 투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 시작했을 때 꿈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엄마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알겠어 하면서 유학을 보냈고요. 그때
저에게 첫 번째 되돌아갈 다리를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 보너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의 1년의 유학 자금을 낼 수가 없었고,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는 건 제가 정말 열심히 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연말 보너스를 받았고, 그 매년 받는 연말 보너스로 우리 아이의 유학 자금을 냈고요. 그 아이는 제가 정말 힘든 시절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1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 5년의 세월 동안 엄마 아빠를 봤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도 유학을 가서 엄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요. 서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해서 북경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욕구가 많은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 외교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12년의 유학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12년 동안 중국 유학생활을 할 동안 그 학교에서는 매년 학부모 초청 기간이 있었거든요. 5월 정도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큰딸이 저에게 엄마 와주세요. 엄마 오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못 갔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 왜 못 와요? 했을 때 정말 마음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아야, 엄마도 가고 싶지만 너에게 연말 보너스를 내가 받아야 너의 유학 자금을 댈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갔다 며칠 동안 하지 못하면 그 연말 보너스를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못 가, 미안해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던 어느 날 이 딸은 철이 들었고 엄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하면서 저에게 이제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번 갔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못 가다가 12년이 됐을 때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아빠는 처음으로 또 동생들도 처음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졸업식을 같이 보고 함께 잠깐 중국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의 꿈을 이뤄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꿈을 가졌던 것들이 아이들을 올바른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사업은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이 증가를 하거든요. 저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둘째, 셋째, 넷째를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면서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키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고요. 그 아이들 또한 정말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정말 바르게 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1년도에 첫 리더십 여행을 성취했을 때 아이들과 간 보상 여행이에요. 저는 어떤 걸 다 떠나서 저에게 가장 가슴에 뭉클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뿌듯했던 여행이 이 2011년도의 치앙마이 여행이에요. 이 아이들이 5년 동안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하원식에는 제대로 데려가지도 못하고 학부모 초청에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겪어낸 아이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부부만의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형편이 좀 힘들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마음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좀 돈이 많아지면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그 말은 절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해외여행, 남편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제가 지켰어요. 그래서 아메이 덕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희는 이것이 저희의 신혼여행과 같았어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갈 수가 없었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했었거든요. 좀 우스운 소리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의 첫 신혼여행지는 소양강댐이었어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소양강댐에서 어느 작은 호텔도 아닌 어느 작은 곳에서 저희가 신혼여행을 보냈지만 저희는 젊었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으로 그때도 행복하게 살게 그 마음을 갖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여행 가면서 아메이는 매년 한 해는 가족여행, 한 해는 부부여행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1년 동안 고생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래프팅을 타봤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지중해 크루즈를 같이 저 때는 아시아 크루즈를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서 출항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여행을 다녔어요. 이게 2011년에 저희가 아이들 처음으로 여행을 데려갔던 치앙마이 여행이거든요. 오른쪽부터 보면 막내예요. 넷째, 셋째, 둘째, 첫째예요. 이 아이들이 7살, 8살, 9살, 13살
이런 아이들을 코끼리 2마리 등에 태워서 했던 사진인데요. 정말 이때 이 아이들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나 해외여행 갔다 왔다, 나 코끼리 타봤다 이러면서 이 보상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에 몇 갑절의 자존감을 채워두는 그런 여행의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요, 2022년에요. 또 한 번의 치앙마이 여행을 간 거예요. 저는 이 치앙마이 여행이 발표가 됐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냥 첫사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2011년에 갔던 아이들이 2022년이 되었을 때 11년이 흘렀잖아요. 그때 똑같이 오른쪽부터 넷째, 셋째, 둘째, 첫째가 이렇게 있는데요. 막내가 그때 18, 19, 20, 24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어차피 흐르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아미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엔 제가요 파운더스 PT를 3년을 연속으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첫 파운더스 PT를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파운더스 PT가 돼서 또 여행을 가고 또 그 다음에도 파운더스 PT가 돼서 여행을 갔어요. 원래 우리가 지금은 보너스 플랜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 시절에는 매년 그 나의 네트워크의 나의 사업에 30% 정도 성장이 되어야 그 다음 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행은 계속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갔지만 피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 제가 우리 파트너들에게 후원을 할 때 손을 내밀 때 우리 함께 성공하자, 내가 성공시켜 줄게 이렇게 하면서 후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혼자 여행을 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저의 파트너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좋은 혜택을 받는 이 여행을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오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도와도 24시간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야 파트너를 도와야 되는데 나의 24시간이 부족해. 같이 파트너를 돕자 하면서 남편에게 퇴직을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요게 2006년 5월이거든요. 제가 2007년에 아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학교에서 이제 가족 사진 찍어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형편상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똑딱이에 삼각대를 세우고 똑딱이에 놓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학교에 내야 되는 사진인데 굉장히 밝게 웃은 얼굴이겠죠. 근데 절대 밝아 보이지 않죠? 이게 저희가 그때 갖고 있던 무게였어요.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었던 저희 가족이었는데요. 아메 사업을 하고 나서 표정이 굉장히 바뀌었죠. 왜냐하면 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 얼굴 한번 볼까요? 이때 남편의 머리를 한번 볼까요? 남편이 이때는 짧은 머리죠. 이때는 군인의 신분이었고요. 이때는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는요. 남편을 퇴직시키는 거였지만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성공 못할 것 같아. 나는 자기를 제대시켜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퇴직한 나이는 55세야. 그런데 당신이 나를 54세에만 퇴직을 시켜줘도 당신은 성공한 거야 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용기를 얻고 그래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8년 차 정도 됐을 때 퇴직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남편의 꿈을 이뤄주는 부분도 있지만 파트너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 파트너들에게 성공시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직을 했을 때 마음은 이제 가벼웠죠. 그렇지만 사실은 무거운 마음도 있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남편의 월급이 줄었잖아요. 퇴직을 해서.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이상 됐던 남편의 수입이요. 퇴직을 하면서 이제 군인은 바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20년이 되면 100만 원 줄면서 형편이 힘들어졌죠.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메는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나중에 수입을 준비하는 거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파트너의 성공이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퇴직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파운더스 PT에서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1년 만에 성취를 한 거예요. 그때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4개의 핀을 동시에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업은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 파트너들과 이렇게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스폰서님과 함께 이제 하와이도 갔었고 또 저희가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삿포로를 갔던 이런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여행지를 아미에서는 저희에게 보상으로 보내줘요. 사실 저는 이런 여행을 보내줄 때 제가 형편이 힘들 때는 이런 여행이 사실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건, 아, 이것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구나. 아, 이것이 정말 대접이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반드시 되는 사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수석을 성취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석을 성취를 했을까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해볼게요. 아메이 사업은요 100% 복제 사업이에요. 복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본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본이 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미팅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팅에 100%를 참석을 하면서 내가 바른 원본이 되자라는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로 남편이 직장 때문에 발령이 나서 타지를 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한 1년 정도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제가 이런 사업이라면 해봐야 되겠다 손을 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을 써본 경험도 없었고 형편상 제품을 이것저것 막 사볼 만한 형편도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요. 그런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아메이 사업은 티칭 사업이거든요. 아메이 사업은요.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원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부터 저희가 파트너가 있진 않죠.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 또한 제가 제품을 쓰라고 권유한다고 쓰진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미팅에서 배운 제품의 정보를 한 명 한 명 소비자를 만나면서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었고요. 그러면서 그 소비자들이 제품의 정보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좋은 제품이구나 하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소개가 일어났고요. 그런 걸 반복하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 한 분, 두 분 생기고 애용자가 한 분, 두 분 생기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서 홈미팅을 시작했어요. 왜 홈미팅이 중요하냐 하면 그분들이 저희가 매장을 가거나 교육장을 가자고 할 때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장을 모시고 가는 이유는 무언가를 구매하세요 이런 거가 아니라 정보를 드리거나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 낯설어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집에서 홈미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집에 그런 용품이 다 있잖아요. 정수기도 있고 청정기도 있고 세제도 있고 이런 걸 알려주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는 제품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홈미팅을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 소비자 네트워크를 점점 늘려갔고요. 그런데 이제 거리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 집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늘려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인덕션과 냄비를 들고 메뚜기 홈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가 홈미팅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 아는 친한 동생, 친한 언니, 친한 고객분의 집에서 홈미팅을 할 때 그분들은 사업을 결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홈미팅을 여러 번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홈미팅을 하면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늘려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3-4번 하면 나 이제 더 힘들어. 그러면 다른 집으로 또 이동을 해서 그 집에서 3-4번을 하고 또 힘들어. 그러면 또 다른 집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메뚜기 홈미팅을 했어요. 그렇게 소비자 네트워크를 쌓아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홈미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서로 진심이 전해지잖아요. 서로가 신뢰가 쌓여지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분에게 기회를 전달을 하면서 강의장에 초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늘려가면서 이제 함께 사업자, 부업자분들을 만들어 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언제 사업이 확 컸냐면요. 첫 번째
리더십 여행이었던 치앙마이 아까 전에 아이들에게 보상을 해줬던 여행이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 여행이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행을 다녀온 걸 가지고 작은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의 소비자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 이런 보상을 줘. 이렇게 우리가 행복했어라는 거를 전달하고 저의 뜨거운 열정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때 파트너들이 쫙쫙 나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2년차, 3년차 정도 했을 때요. 저희 파트너들에게 저는 이제 여행을 다녀오니까 여행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본사에 정말 그 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에게도 정말 이 여행의 찐가를 보여주고 싶다. 우리 파트너들도 이 여행에 와서 정말 이런 보상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의 모든 목표를 여행으로 뒀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 여행을 꼭 가자. 그래서 8조의 파트너와 함께 저 9조가 함께 삿포로 여행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되는 방법을 찾아서 되려고 하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생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내가 아메를 하니까 그래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하지 않아도요, 교통사고 날 수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관계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좀 아직 어린 마음이었을 때는 처음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땐, 그리고 사람이라면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원망을 할 대상을 찾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건 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그랬어.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누군가를 대상을 두고 원망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럼 나의 좀 짐이 덜어지니까 마음이 편한 듯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잠깐을 겪어봤을 때 이건 옳은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이건 겪을 수 있는 거야. 아메이 때문이 아니야 라는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2가지 방법으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기준을 세웠어요. 하나는 이 사업은 내 사업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스폰서님 많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가 열심히 안 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만약에 혹시라도 잠깐 1%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은요, 여러분들 수익구조 공부하시잖아요. 모든 수익의 발생은 나로부터 시작이거든요. 내 위에 10명의 스폰서든 100명의 스폰서든 상관없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이거든요. 그분은 그분의 사업들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내 사업이니까 열심히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으로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다. 그래서 스폰서님은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파트너님도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우면서 내가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했고요. 오로지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해나가면 된다, 그런 기준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은 나의 짐을 덜고 싶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럼 서운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부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누군가 생각지도 못하게 도와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천사 같은 분인 거죠. 원래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빨리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해결함으로써 이것은 나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 디딤돌을 디딛고 다시 일어나서 더 성장하자.
그러면서 이 일이 왜 발생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실수였다면 그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더 잘 해나갈지를 계속 궁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책임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책임 전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좀 어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나서요, 2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5년 정도 유지를 못하는 때를 겪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을 지금 사립학교를 보내고 유학을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 원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을 조금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원망을 하면요, 그 원망의 대상을 보기 싫어지죠. 그럼 아메이사업도 싫어지죠 하면서 자꾸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폰더시의 하루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내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폰더시가 건너물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고요. 우리 아내는 아프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왜 죽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 그 시간 그 건너목을 건너는 걸 선택한 건 너였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 내 선택이었구나.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제가 예기치 못했던, 유지 못했던 상황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때, 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면서 절대 누구를 원망할 상대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빨리 헤쳐나갈까?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여러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거야.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헤쳐나갈지 생각하면서 빨리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유지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파트너 2조를 보석핀, 에메랄드 보석핀을 보냈고요. 또 여행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저는 핀으로 복귀를 하지 못했지만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해나갔고요. 그러면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중해 크루즈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저 혼자 지중해 크루즈를 성취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프로모션이 뭐였냐면 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하신 분들도 같이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모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를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하게 도와주면서 함께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그런 감사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아메이 사업은요 복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스템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팅의 100%를 할 때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S는요, 시스템을 할 때 S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스폰서도 S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폰서는 곧 시스템이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들 필드에 나가서 고객분들 만나서 초청을 하죠. 그분들이 잘 오시나요? 잘 안 오죠. 근데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영원히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회장에서 들었던 뜨거운 열정을 이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이 함께 마음이 열리면서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저의 파트너가 생기면서 성공 습관, 부자 습관, 탱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자 되는 습관, 성공 습관 10가지 탱커를 꾸준히 해왔고, 그렇게 탱커를 꾸준히 해온 저와 탱커를 꾸준히 한 저희 파트너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한 믿음과 또 시스템과 팀에 대한 믿음,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와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 다이아몬드를 함께 성취를 했었어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하기 2달 전에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꼬리뼈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1달 반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작년에 경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정말 순간 0.1초는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는 뜻인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하기로 했고, 내가 선포를 했고, 목표를 세웠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꼭 이루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해서 전 병원 안에서 소비자를 만들어서 주문도 받고 하면서 끝내 성취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다짐을 해요. 나는 분명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꿈을 이뤄낼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외치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달리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EDC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아메이가 뭔가 궁금하시죠? 아메이는 뭘까요? 아메이는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돈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성실할 때 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돈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이 안 오겠죠. 나를 싫어하는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돈이 가진 않잖아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이 나쁜 거겠죠. 정말 존경받는 많은 분들은 그 번 돈을 많이 나누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스폰서님 정말 많은 기부를 하시잖아요. 아멘은 그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의 밥그릇을 채우고 그 밥그릇이 적당하게 차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수입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사는 현금을 버는 현금 흐름의 사분면이 있죠. 직장인과 자영업자와 사업가와 투자가가 있는데요. 보통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대부분 직장인이나 작은 자영업을 하게 되죠.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는 분들이 큰 기업가가 돼서 사업가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메이는요, 그런 특출난 게 있지 않더라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안에서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이런 나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는 그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 주는 수입의 근원은 뭐냐? 그 인적 네트워크예요. 우리는 아메이는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나 개인에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롯데마트에 가서 어떤 슈퍼에 가서 회원제를 하죠. 회원제에서 내가 친구를 데려왔다고 그 친구가 나의 자산이 되진 않죠. 그렇지만 아메이는 제가 노력해서 한 번 한 번 만들어간 소비자들을 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은 무형 자산이거든요. 그런 자산으로 해서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 보실래요? 왼쪽에 있는 분이 볼 때 있는 막대기가 몇 개인가요? 4개죠. 맞아요. 4개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볼 때 몇 개인가요? 3개죠. 둘 다 맞죠. 이것이 뭐냐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메이를 통해서 얻는 보상과 여러 가지 너무 만족을 하시죠. 그런데 또 막상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게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바른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이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회사와 제품과 수익 구조를 봐야 돼요. 아메이 회사는요, 이렇게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에선 제품을 유기농으로 만들죠. 저는 이 장면을 꼭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차가 굉장히 작게 보이죠. 번지수를 2개를 쓸 만큼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엔 굴뚝이 없어요. 우리 아메이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이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흐르는 강이 절대 공업 용수로 인해서 나쁜 물이 되지 않은 그런 건강한 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정말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세계 직접 판매 1위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고 전국에 12개의 ABC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 계시더라도 이 12개 ABC가 다 나의 매장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전 세계 넘버원인 제품들, 뉴트라이트, 그리고 아티스트리, 홈테크, 정말 기능이 좋은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죠? 더마 아키텍트, 정말 사람을
변신을 시켜주는, 저도 정말 요거를 쓰면서 다 얼굴 작아졌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젊어졌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저희 파트너들도 뭐 매일매일 다른 여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정말 이 제품이고요. 또 지금 이제 건조한 시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화식으로 정말 세균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기화식으로 만든 이제 가습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아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또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 관계된 분들도 쓸 수 있게 정보를 나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사서 그냥 쓴다면 그냥 단순 소비가 되죠. 내가 필요해서 제품을 샀고 그냥 지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메이 제품은 환경을 지키는 제품이야. 그리고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 세균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은 가습기야. 이런 정보를 주면서 같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제품을 써서 좋았던 경험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소비를 하는데 단순 소비를 하면서 지출로 끝나는 소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제품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함께 좋은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수입을 만드는 가치 소비를 할 것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사업은 가치 소비를 하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익의 분배, 제품이 바르잖아요. 회사도 발라요. 그러면 수익의 분배도 발라야 되겠죠. 보시면 스폰서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여러분이 나중에 시작을 했고, A란 친구와 B란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20만 점을 썼을 때 수익이 누가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는 나에게 한 번 노력을 했고, 나는 A와 B라는 친구 두 명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내가 노력을 2배한 만큼 수입이 2배가 되는 거죠. 보통의 일은 그냥 선착순의 경우가 많잖아요. 아메이 사업은요,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에요. 그래서 언제 가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얼만큼 더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합리적인 수익 분배를 가진 게 아메이 수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한 명 한 명 소비자를 늘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6명의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을 쓰시고 그분이 쓴 거를 먼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입을 가지잖아요. 근데 아메이 수입이 정말 멋진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나의 캐시백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지금 현재 1.78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9만 원 받아야 될 돈을 물가 상승률에 적용을 해서 16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제품 소비를 했는데 이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면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품도 좋고 이런 캐시백도 너무 감사해서 또 소비자를 늘려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친구를 소개하는, 그렇게 이제 소비자가 한 명 한 명 늘어가서 어느 날 나의 수입이 57만 원 정도가 됐는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적용을 했더니 1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되는 거죠. 너무 괜찮지 않으신가요? 제품만 소비했을 뿐인데, 좋은 제품을 함께 공유했을 뿐인데 나에게 정말 가정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수입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가 소비자를 연결을 하고 또 그 소비자가 연결을 하고 또 파트너를 돕고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직장이 못지않은 그런 수입이 나와요. 250만 원 정도, 또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1000만 PV를 하는 SP 핀이 돼요. 그래서 1000만 점을 한 번 하면 SP라고 하고요. 3번을 하면 GP라고 하고요.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그럼 플래티늄부터는 본사에서 정식 사업가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재자격까지 해서 드리는 기준으로 해서 2해 나눠서 드리고요. 그리고 1년 12달을 지속적으로 1000만을 해내시면 그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유핀 보너스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작년 회계연도에 저희가 이제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전 트립 여행인 케언즈가 작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푸켓을 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부부 여행이고요. 올해는 가족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자녀가 많잖아요. 저희는 애가 넷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는 기본적으로 셋이 많고요.
둘이 있고요. 하나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가족 여행을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보상을 너무 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많이 푸켓 여행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사업은요. 프라이빗 프랜차이즈라고 해서요. 언제 가입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몇 명의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늦게 시작을 했더라도요.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줬을 때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철저한 윈윈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메의 사업은요. 선택의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메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메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자유의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인의 삶을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